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아카치오앤컴퍼니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여파가 크레디트 스위스에 이어서 이 도이치방크까지 옮겨 붙었는데 다행히 도이치방크 관련해서는 견고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리스크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은행발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횡보를 했던 부분도 있고 예. 특히나 은행주들은 조정을 좀 깊이 받았었죠. 최근에 보면 어쨌든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인수가 되면서 급한 불들은 좀 꺼지는 모습이었는데 예. 가장 큰 이슈가 이제 AT1이라고 불리는 어디셔널 티어 1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예. 보통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증권 형태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BIS 기준상 회사의 이제 자본 여력을 따지는 예. 가장 기본적인 레이트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은행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본이 구멍이 나거나 또는 자본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으로 하게 되면 희석화가 너무 크게 됐고요. 네. 이제 그렇다고 채권으로 그대로 두자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 채권 또는 신종 자본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 부분을 발행을 하게 됐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자본 여력을 어느 정도 버퍼를 두면서 지금까지 운용을 했었어요. 예. 근데 크레딧 스위스가 이번에 인수가 되면서 AT1 약 170억 불 정도가 실질적으로 모두 상각 처리가 되어 버리면서 네. 다른 은행들의 AT1 또는 이런 신종 자본증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들고 있으면 앞으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예. 부분 때문에 이제 활발한 매도세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도이치증권이 결국은 여기도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러니까 신용 부도 스왑이라고 표현하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장치인 거죠. 보험 가격이 급격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 후순위채가 550bp까지 그러니까 5.5%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예. 굉장히 큰 위험으로 받아들여졌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랬죠. 다행히 ECB의 라가르드 총재라던가 또는 독일 재무부 장관이라던가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서 도이치증권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예. 어쨌든 시장 자체를 좀 안정화시키는 도이치뱅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도이치뱅크가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고요. 이런 그 도이치뱅크 위험이 발생을 하니까 미국 예금보험공사 쪽도 마음이 좀 많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발표가 났던 것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720억 불 이 자산을 결국은 퍼스트 시티즌 뱅크에게 매각하겠다. 예. 라고 발표를 했었고 할인율을 약 77%를 적용을 해서 165억 불에 인수를 하게 됐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퍼스트 시티즌 뱅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52.78%가 그랬더라고요. 뛰었고요. 예. 이게 그 미국의 30위 은행이거든요. 30위 은행이 이제 16위 은행을 먹는 예.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받았었습니다. 이런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다시 지난주를 좀 돌아보면 3월 22일, 23일 어쨌든 FOMC 그쵸? 미팅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0.25% 네. 25bp를 올렸는데 어쨌든 시장은 88% 이를 기대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어요. 다만 추가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분위기와 예. 옐렌 그 재무부 장관께서 예. 모든 은행에 대한 예금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출렁이긴 했는데 예.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지금 은행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컨테이전, 그러니까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고 그것이 최근에 중소형 은행들의 주가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국내 은행들이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았느냐. 국내 은행들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은행 대부분의 자산을 예금으로 예. 받고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그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신종 자본증권이 만약에 상각된다거나
또는 BIS 레이쇼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행히 은행발 리스크는 뭐 국내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큰 여파는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좀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은 이 반도체 쪽에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상황,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뭐 지난주 보면 외국인들이 한 22일, 23일 사이에 예. 대략 코스피는 한 2천 합해서 한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대략 한 5천억 정도로 매도를 했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한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두 포지션의 변화를 주기 시작을 그러네요. 했던 부분인 거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회피 현상을 조금 보이는 그런 투자자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무엇을 했느냐를 놓고 보면 약 7천억 정도의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은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인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차익 거래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삼성전자 7천억을 사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1,370억을 매도를 그렇네요. 했고요. 예. 그러면 우선주와 보통주의 그 괴리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포지션을 변동을 좀 줬던 거고요. 예.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840억 매도하면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포지션 스위칭을 좀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2천억 정도, 2천에서 2,500억 정도고요. 예. 나머지 한 4천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그냥 들어온 삼성전자 순매수입니다. 예. 이거는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왔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분위기들은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에서 외국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코스피 시장을 사자. 예. 그 코스피의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사자로 연결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특이하게 이 코스피 외국인 수급 탑5 중에 2위가 금양이네요. 금양은 사들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글쎄요, 이거를 놓고 저도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했었는데 예. 금양이라고 하는 종목이 상장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라서 예. 아마도 포지션상 이 회사를 바라보는 특정 펀드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빌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700억이면 굉장히 좀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예. 한두 군데가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금양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저도 좀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한 후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또 대표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종목,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아무래도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항공 우주 산업은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우주 항공 섹터에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예. 그래도 시가총액은 좀 되는 회사라서 이탈리안 테크라는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네. 예. 시가총액은 대략 한 8천억 정도가 되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회사가 하는 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위성을 발사를 하게 되면 예. 위성 내에 그 안테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안테나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안테나들이 최근에 보면 성능들이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적외도 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위성들이 많이 발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관심을 좀 두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우선적으로 이 회사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처음에 개발하던 회사고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 위성 안테나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원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략 한 800대 정도의 위성을 발사를 했었고요. 추가적인 위성 발사들이 계속 있어서 예.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대략 한 7,300만 불 정도의 그 오더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 이상의 서비스 그 가입자들이 생기면서 예.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진출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수혜주로서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도 스타링크와 경쟁할 수 있는 인터넷 웹 사업을 인터넷 그 통신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주 통신 산업이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산업 성장 산업으로 들어왔다. 예. 거기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통 그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이 직접적인 종목으로는 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이 인텔리안 테크를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는 건가요?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는? 두 가지가 조금 다른데요. 조금 다르게 봐야 될까요? 탱커와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 시장과 조금 더 연관성이 높고요. 예. 왜냐하면 발사체 그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예. 그 발사체가 필요하고요. 그 발사체에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라면 예. 이 회사는 위성을 만드는데 위성의 통신 장비를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보통 저희가 그 스페이스X가 보통 하는 팰컨 9 같은 경우가 예. 위성을 대략 7개에서 8개 정도를 실어요. 그렇게 따지면 발사체 시장은 분명 핫한 것은 맞지만 시장이 한 그쵸. 대 이렇게 들어간다면 위성 같은 경우는 7, 8대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조금 개수가 많고요. 네, 그러네요. 스타링크가 2030년까지 대략 10,000대 정도의 위성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가 2,000대 정도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오히려 인텔리안 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위성 통신 산업 쪽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이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부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김주영 아카치오앤 컴퍼니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